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산타 랠리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반면 급락했던 금과 은값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약세 보였다고요. 네, 간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0.2% 내렸고 S&P 500 지수는 0.14%, 나스닥 지수는 0.24%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통상 연말에 주가가 상승하던 것과 달리 사흘 연속 약세를 보인 건데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보단 차익 실현과 포지션 정리로 투심이 굳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주가 지수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한 만큼 새해에는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내년 흐름은 횡보이고 증시가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 금과 은값은 반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은 7.32% 오른 온스당 77달러 43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은 선물 가격은 전날 8.7% 떨어지며 2021년 2월 이후 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가 다시 급등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안전자산 수요 증대, 또 지정학적 긴장 등의 요인으로 40여 년 내 연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루 전 4.6%나 내렸던 금 선물도 약 1% 오른 온스당 4,300달러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가에선 전날 매도세가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고 금과 은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투자 이민을 떠난 서학개미들의 복귀를 위해 최근 세금 혜택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내년에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이 ISA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에 한해 한도와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이게 작년 윤석열 정부 때도 추진됐던 건데 방향성은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네,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자에게 ISA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취지로 국내 투자 전용 ISA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의 논쟁 가능성을 감안해 이전의 안과는 차별화하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된 국내 투자형 ISA는 5년간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었는데 이보다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개선안 국회 차원에서도 발의된 상태죠. 네, 국회에서도 최근 여당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어 새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납입 한도를 10년 3억 원으로 늘리고 납입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고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두되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율은 9%에서 5%로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기재부 측은 별도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ISA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세부 방안은 다음 달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발표되고 이후 7월 세법 개정 시기에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국회에서는 쿠팡 사태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급한다는 보상 쿠폰을 쓰면 법적 대응 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논란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우선 이 보상 쿠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보상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쿠팡이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택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문회에선 이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같은 사안의 피해자들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집장수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자체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국정원은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하반기 본격화된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도 쉼없이 이어지면서 12월 소비자 물가도 2.3% 뛰었습니다. 높은 환율 탓에 전량 수입하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뛴 영향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석유류 가격 얼마나 뛴 겁니까?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10.8%, 휘발유는 5.7% 올랐습니다. 석유류 전체적으로 6.1% 올라 지난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겁니다. 1,400원을 훌쩍 넘긴 고환율 영향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수입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쌀 18%, 사과 20%, 귤과 고등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달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57로 1년 사이 2.3% 오른 가운데 특히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가 2.8%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해 마지막 물가까지 집계가 됐는데요. 이 연간으로 따져보면 물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올 한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는 웃도는 수준인데다 고환율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한은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생활 물가가 2%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높은 환율 탓에 수입하는 품목들 가격이 뛰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인데요. 올해 수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잇따라 가격을 올렸는데 일부 업체에서 벌써 내년에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이번에 어디서 가격을 인상 예고했습니까? 네, 전국에 10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10% 커피는 내년 1월 5일부로 일부 매장에서 커피 음료 10여 종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카페라떼 레귤러 사이즈는 3,300원에서 3,500원으로 6.1% 오르고 콜드브루는 3,500원에서 3,800원으로 8.6% 인상됩니다. 카페모카는 4,300원에서 4,800원으로 11.6% 인상되고 디카페인 변경 가격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60% 오릅니다. 10% 커피 측은 원부 자재 가격과 인건비, 국제 원두 시세와 환율 변동으로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17일 하이오 커피도 고환율과 생두 가격을 이유로 일부 커피와 음료 가격을 인상했고 바나프레소도 내년부터 일부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네, 점점 내년 인상에 합류하는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원두 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가 고환율 기조도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제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톤당 8,938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6% 높았는데요. 여기에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컵, 포장재 등 각종 원부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도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렸는데 새해에도 커피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 변화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대중교통비의 경우 6만 2천 원이 넘으면 환급해주고 다자녀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턴 국민연금 납부액이 기존 월소득 9%에서 9.5%로 오릅니다. 월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직장인은 한 달에 약 8천 원, 지역가입자는 15,0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대신 연금을 받을 때는 월 수령액이 평균 9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도 확대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저가 교통수단은 6만 2천 원, 고가 교통수단까지 합쳐선 10만 원이 넘으면 환급해줍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살수록 또 자녀가 많거나 취약계층일수록
기준액은 낮아져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환급액 한도는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대중교통 모두 혜택카드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PS 가입으로 모두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유아 무상보육 대상도 기존 만 5세에서 4세로 낮아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오르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아침과 점심 식사도 지원됩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인상돼 단기매매 투자자의 거래 비용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다만 서울은 아파트 대체 효과로 기준 시가가 오르는데요. 지은 지 2년 안팎의 신축에 속하는 강남 오피스텔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내년 기준 시가 얼마나 내립니까? 네, 먼저 내년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63% 떨어졌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게 된 건데요. 다만 서울은 아파트 대체 효과로 역세권과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올라 1.1% 오릅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도 평균 0.68% 내려갑니다. 올해 0.3% 상승했던 데서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세종과 울산 등에서 상권 침체로 공실률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반면 서울은 0.3% 오르는데요.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기준시가 상위 오피스텔 중에서는 신축 건물이 대부분이었다고요. 네, 상위 1위에서 5위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축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 노년으로 1,596만 7천 원입니다. 이어 서울 강남구의 노년동 상지카일룸 M 2위, 더포M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였던 더리버스 청담은 신축 오피스텔 열기에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가 2,811만 9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동대문 종합상가 D동은 2위를 기록했고 이어 은마상가 A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 상가 1, 진흥상가 순이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시가는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터지고 무단 결제까지 발생한 KT가 최근 보상안을 내놨죠. 오늘부터 주요 보상안인 위약금 면제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쿠팡과 마찬가지로 보상안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해 여론은 싸늘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위약금 면제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네, 위약금 면제는 전부 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져 우선 위약금을 내고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KT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가입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8월 31일 기준 KT 고객이 대상이고요. 9월부터 어제까지 해지한 고객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KT는 면제 대상과 예상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환급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매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받고 22일쯤 첫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고객 보상 조치로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제공하고 로밍 데이터 50% 추가, OTT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통신요금 할인은 빠졌습니다. 네, 요금 직접 할인이 빠졌습니다.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고객에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위약금 면제의 실질적인 기간이 2주에 불과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회성의 요금 할인보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유성이 맞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타사의 유사 사례보다는 조금 여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판단을 해서 7개월 동안 운영하게 했고요. KT 측은 가입자 수를 감안할 때 SKT는 1인당 21,700원을, KT는 그보다는 많은 32,800원을 보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KT의 경우 펜토셀 관리 부실 등 귀책 사유가 회사 측에 있고 데이터 유출뿐 아니라 소비자가 도청 위험에 놓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요금 할인이 빠진 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다시 사들일 권리, 바이백 옵션을 행사할지를 두고 고심이 깊습니다. 재매입 옵션 행사의 전제인 종전과 서방의 제재 해제가 요원하기 때문인데요. 조슬기 기자, 현대차의 이 러시아 공장 재매입 권한 행사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3년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1만 루블, 우리 돈 14만 원에 팔면서 2년 내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쟁이 조기 종료되고 서방 제재가 풀릴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옵션이 다음 달 만료되지만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서방 제재도 여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이 현대차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재매입 권한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러시아 시장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 측은 아직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아있는 만큼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러시아 시장 철수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을 그은 이유도 현대차 입장에서 러시아는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전쟁 전 현대차와 기아는 러시아에서 연 4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점유율 23%로 시장 2위를 차지했던 시장입니다. 특히 해당 공장은 연 20만 대를 생산하는 동유럽의 거점 공장으로 복귀 가능성을 남겨둘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중국차가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리며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또 재매입 시점에는 러시아 측에서 공장 가치를 다시 평가해 제값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현대차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15년 뒤인 2040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1,000명 부족할 거라는 공식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생긴 건데 의사계는 추계안을 두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선 언제부터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해지는 걸로 집계됐는지 짚어보죠. 네,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오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1,1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5년 뒤 의사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과거 지난 정부가 2035년 의사 정원 15,000명이 부족할 거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를 2035년으로 좁혀보면 의사 수요는 130만 5,938명에서 130만 8,206명, 공급은 130만 3천여 명에서 130만 4천여 명으로 추산돼 최대 4,923명의 인력이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향후 10년간 매년 약 500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이 각계 반응도 짚어주시죠. 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인공지능 도입과 또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전공의학의회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 발표에 맞서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부족 규모 추계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다음 달까지 5개 지점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8일 5개 지점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다음 달 계산점과 시흥점 등 5곳 영업이 추가로 중단됩니다.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체들의 거래 조건 완화와 물량 정상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한 구조 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